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3분기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 매매 관심주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현재 장세 흐름을 살펴보면요, 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실물 경기와 벌어진 이격 축소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합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 19일이죠. 이 1439를 저점으로요. 지난 8월 13일, 그러니까 한 5개월 연속 상승을 해서 2458포인트까지 한 70% 넘게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더 상승세가 두드러졌죠. 예, 지난 3월 19일 날 419포인트에서 지난 9월 16일 날 905포인트까지 한 110% 넘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실물 경기가 따라오지 못하니까는 그 이격을 그죠? 축소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이격이 벌어졌을 때 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가격 조정이 나오느냐? 기간 조정이 나오느냐가요. 관건인데, 자, 이번에는 좀 풍부한 유동성을 뒷받침으로요. 가격 조정,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행보하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고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행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실물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격이 좁혀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부한 유동성이죠.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요, 매수한 물량이 한 58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거래소 시장이 한 44조 5천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한 13조 6천억, 그래서 58조 매수, 또 고객 예탁금, 대기 자금도 지금 한 55조 되죠. 예, 작년 연말에 한 27조 원 정도였으니까 한 30조 원 가까이 증가. 그래서 풍부한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빠지면 사겠다는 매수 세력들이 있고, 또 실적도요,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저 3분기 실적 전망치들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주가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또 중국 경제도 회복세죠. 우리가 미국보다는 중국 경제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국내도 국내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조정에 그죠? 많이 오른 기술 성장주, 뭐 우리가 말하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뭐 인터넷 비대면 관리라든지 5G 이러한 종목군들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가치주,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 업종들이 그렇죠? 상승세를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뭐 비대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이 환율이 상당히 지금요 약세 국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 국면에 흐르고 있죠. 지금 오늘도 2원 40전 하락한 1161원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자금 유입,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감소세를 축소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조만간에 순매수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나올 수 있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이 달러 대비 원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이 원달러 환율 수준이 지금 1161원인데요. 1140원에서 1160원 구간에서 많이 오른 업종들을 보니까는 반도체, 증권, 철강, 화학 순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중을 가장 높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가격 조정은 아니래도 기간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매하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요, 오전에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지수가 대밀리면서 모든 종목들이 윗꼬리를 다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합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 그죠? 요번에 지수가 2458까지 갔다가 한 2300, 그죠? 2268까지 빠졌다가 지금 뭐 2365포인트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수 상승이 제한적인, 그러니까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치고 연속성 있게 상승하는 종목 수가 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끌고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고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그러한 시장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지금 현재 포트를 구성한다면 뭐 변함없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뭐 인터넷, 5G, 바이오 비중을 한 70% 유지를 하고 현금 한 30% 유지를 하되 이 현금 30%중 일부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시장에 접근을 해달라. 근데 요즘 단기점에 제가 어제도 한 5종목 정도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 내기, 그죠? 오늘도 시장이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장세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전반적인 포트 비중 유지 속에 30% 현금 유지하면서 현 장세에 맞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거기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나는 잘 안 된다, 나 투자 성향하고 안 맞는다 하신 분들은 그냥 30% 현금 갖고 있고 그냥 지켜만 보자. 지금은 수익을 크게 내는 장이 아니라 크게 벌은 그 자금을 좀 지키는 그런 장세로 이끌어도 무난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회원 가입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3분기 실적 전망이죠.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걸로 봐요. 3, 4분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38조 3635억으로서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가까이 증가를 하고 또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도 17%나 증가한다.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본다 해서 2018년 3,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세를 나타나는 2020년 3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이다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아까 말한 기간 조정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삼성전자죠.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계속적으로 업이 되고 있다. 최근에 나온 것이 11조 원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0조 6천억까지 바라보고 있다. 상당히 어닝 서프에서 삼성전자. LG전자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아마 이 8일인가요? 아무튼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LG전자도 실적 38.75 작년 대비해서요. 늘어난 8,499 상당히 시즌이 좋다 해서 오늘 LG전자도 장중에 52주 신고가인가요?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에서 IT 섹터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자동차 화학업종 오늘도 금호석유가 52주 신고가 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화학업종 실적이 다 좋아지는 거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기대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가 한 3.7% 상향 조정됐고 화학업종도 3.6%나 상향 조정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현대차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219%나 증가하고 기아차도 1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기아차 같은 경우가 5,800억대 그리고 현대차가 1조 2천억대 영업이익을 기대한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고 철강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움직임 좋죠.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좋아지는 쪽을 보면은 가치주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회복 가능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저는 요거를 좀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요. 그래서 눈높이 그러니까 키 맞추기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들이 좀 조정을 받고 또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받는 거고
그다음에 못 갔던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뒤늦게 조금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여기 내용 보면은 대신증권에서 나온 건데 IT, 자동차, 기기, 화학 업종은 최근 1개월간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4분기와 내년까지 실적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 그래서 실적 계속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좀 나와야 되고 또 근데 그것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실적 뒷받침, 또 환율 상승에 따른 아니 환율 하락이죠.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 유입 기대. 이러한 부분 봤을 때 기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해서 철저하게 좀 단기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단기 매매가 어려운 이유에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단기 매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요. 내 투자 금액의 한 20% 내외 정도. 그죠? 뭐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1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2천만 원 내외에서만 단기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한 내 재산의 한 70% 이상은 장기 투자로 그죠? 조금 끌고 가는 것에 따라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좀 뭐 10년을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할 듯이 조금은 중장기 투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시장 흐름에 지금은 이제 이 종합지수가 치고 못 나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 투자 금액의 20% 갖고만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캠트로닉스 어저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상당히 재료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이 캠트로닉스가 이 무선 충전 부분, 그죠? 그리고 이 자율주행 여기에다가 초방막 강화, 삼성전자가 이 가공 업체를 물색을 하죠. 거의 후보군에 캠트로닉스가 올랐어요. 아마 지금 3개 회사가 후보군에 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 이 상당히 재료면에 3가지나 되어 있고 특히 이 자율주행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무선 충전에 이 지금 이 삼성전자의 무선충전 셋업체가 선정돼서 하반기부터 또 양산이 본격화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초방막 여러 가지 재료가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시장에서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캠트로닉스 그렇죠?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캠트로닉스인데 오늘 350원 하락한 15,650원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어제 저점 수준 15,700원 정도 이것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15,700원 뭐 750원에 오늘 어제 방송을 듣고 매수를 하셨다면요. 내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은요. 내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치고 이거 시장이 크게 오르건 빠지건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가격대 오늘 저점 15,500원이 깨지면은 그냥 무조건 일단은 뭐 손실 보고 우리가 단기 매매는요. 매매할 때보다 꼭 수익 내려고 해서 팔 기회를 놓치면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다. 단기로 진입한 거는 철저하게 단기 수익이 나건 손해가 나건 철저하게 짧게 치고 나와야 된다 해서 요 기준가는 15,500원 정도로 하시고 오늘 저점 수준으로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깨진다 그러면은 15,500원에서 아마 반등 줄 때든지 뭐든지 해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일 치고 거래가 좀 늘어야겠죠. 오늘 거래가 39만 주니까 가려면 뭐 한 7, 80만 주 돼요. 거래가 늘어서 치고 나가면 그죠? 뭐 손실 보면은 뭐 한 1, 2% 뭐 많이 보면 뭐 2, 3% 정도 손해 본다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한 5%, 10%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캠트로닉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자율주행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지금 뭐 나닉스라든지 코리아 FT 뭐 모토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코리아 FT는 조금 그렇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MC넥스 하이비전 전반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에서 아마 자율주행에서 캠트로닉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종목 네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는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일반적으로 후공정은요, 이 칩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업체하고요. 또 인쇄로 기판과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칩 아래 동그란 단자를 장착하는 펌핑,
그리고 웨이퍼를 칩 모양으로 자르고 포장하는 패키징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넷패스는 요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회사 아까 말한 테스트는 뭐 테스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넷패스는 후공정 모든 서비스를 회사 안에서 해결을 구현하면서요. 고객사의 이 시간과 그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자, 이뿐이 아니라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다 그랬어요. 이 패키징 기술 같은 경우가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WLP 기술이 이제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내 처음으로 그렇죠? 실시를 했어요. 아마 대만의 TSMC가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고 국내에서는 넷패스가 시작을 했지만요. 이 PLP 패널 레벨 패키지 분야는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금 양산화를 시작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연말서부터 이 패널 레벨 패키지 즉 공장을 짓고 있고 아마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면서요. 아마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 패널 레벨 패키지 그러니까 F5 PLP 부분을 작년에 삼성전자가 삼성전기로부터요 인수를 해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실제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에만 생산을 했으며 현재도 완벽한 양산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넷패스가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시고 또 대만의 TSMC도 그렇죠? 이 팬아웃 기술인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사업부가 공장이 짓고 양산이 시작된다며 세계 최초로 그렇죠? 실시가 되고 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 넷패스 올해는 실적 2분기 실적이 한 50몇 억이죠. 적자가 났고 아마 3분기도 적자 2분기부터는 감소를 하지만은 3분기도 실적이 나빠지면 4분기서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내년에는 작년에 한 600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내년에는 한 700억 정도 흑자 날 걸로 보죠. 그러한 부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지만 주가가 그래도요 크게 안 밀리는 이유가 내년을 기대하고 기술력도 그만큼 뛰어나돼서 우리가 넷패스 그렇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지만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아마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움직임. 우리가 작년 올 초죠. 1분기 때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그렇죠?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실적 부진할 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실적 부분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보고 주가 바닥을 형성한다. 넷패스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넷패스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넷패스 상당히 좋은 모습에서 장중 한때 그렇죠? 한 4% 넘게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증가했어요. 54만 주 어제 24만 주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면서 결국은 한 강보합 수준 1% 살짝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뭐 거래량 평균 거래량이 되면 최소 한 8, 90만 주 돼야 되니까는 뭐 평균 거래량에는 회복을 못하는 것은 너무 뭐 크게 부담은 없다.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드릴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다면요 내일 한번 오늘 저점 수준을 만약에 깬다면 빠져나와야죠. 그렇죠? 어차피 단기 매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매매할 때마다 무조건 다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2대8 법칙에서 내가 10번 매매해서 한 2번의 매매해서 내가 크게 벌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서 아니다 싶다면은 한번 빠져난다. 내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일 때 거기서 수익을 뭐 10%고 20%고 단기적으로 크게 먹고 나오고 그거 외에는 그냥 손실 안 나는 선에서 조금 치고 나와야 돼서 오늘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지금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종합지수가 좀 올라가면 종목도 따라 움직였다가 또 지수가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면은 종목 주가 상승도요 죄다 또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그렇죠? 상승 하락이 같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이 넷패스를 좀 길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그때서부터는 좀 길게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넷패스 뭐 내일 아침부터 좀 세게 치고 나간다라면 또 뭐 한 번 정도는 팔아야 줘도 되고 그렇죠. 아무튼 내일 오전에 한번 조금 빠져나오는 부분으로 우리가 관점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뭐 한원 시스템, RF, HIC, 슈피캔 코리아, 뭐 한원 시스템, 슈피캔 코리아 뭐 지금 2, 3일 크게 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받을 때 있고 뭐 조정 잘 받는 모습이에요. 한원 시스템도 그렇고 그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실적이라든지 상당히 선방하는 호실적인 나올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한원 시스템. 그것도 자동차 부품들도 움직임 좋으니까 그쪽에 관심 필요하고 슈피캔 코리아도 2분기 실적 좋고 3분기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러죠. 이 스마트폰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FHIC죠. 지라갈림 트랜스터 3분기 실적도 조금 부진할 걸로 보지만요. 4분기 이후 이미 삼성전자가 그렇죠? 미국의 이동통신사와 7조 9천억짜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4분기서부터는 실적 그리고 내년에 갈수록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RF, HIC 이러한 재료면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올라갈 때 매수하는 습관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락할 때 그죠? 습관을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달라는 말씀드리죠. 자, 슈피칸 코리아 한번 볼까요? 그죠? 요거는 RFHIC네. RFHIC겠죠? 자, RFHIC는 뭐 더 빠질 폭은 없어. 오늘 거래량도 27만 중. 최근 거래가 완전히 바닥을 찍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뭐 오늘 뭐 한 4만 원대 초반대 좀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한번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연출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슈피캔 코리아도 그렇죠? 전일 크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 조정을 잘 받는 그런 모습이죠. 조정 받을 때 그렇죠? 이제 이런 종목도 준비된 상승은요. 조정이 하루 이틀밖에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 오늘 크게 뜨고 그렇죠? 내일 조정 받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원 시스템 좀 조정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한 2, 3일 정도 좀 더 받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오늘은 새로운 종목으로요. W게임 그러니까 좀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바닥권에서 그렇죠? 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나오는 그런 모습. 한번 W게임도 요 선이 121선인데 아마 120선 좀 지지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121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이 71,50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뭐 한 72,000원 초반대 사서 내 기준가 손절가를 121선으로 보고 한번 대응을 해봐도 된다라는 이 W게임즈도 그렇죠? 한번 월봉상으로 볼까요? 그렇죠?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지금 넉 달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이게 막 거래가 좀 한번 크게 실리면은 한번 치고 나가는 모습에서 뭐 한 72,000원 초반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얼마죠? 저점이 72,200원이네요. 그러니까 요 수준의 정도 전후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서 내가 수익이 나건 내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여서 빠르게 수익이 나건 아니면 내 생각 반대로 또 밀려서 손실이 보건 아무튼 빠르게 치고 나야 돼서 그 빠르게 치고 다니기 위해서는 그렇죠? 뭐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다니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뭐 올라가는 종목 해도 되지만은 뭐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분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상승하는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항상 뒤늦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낭패 보기 쉽다. 항상 조정받을 때 마이너스권에서 항상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다. 그래서 내 생각 반대로 움직여도요. 여기서 한번 더 내가 만약에 이 W게임즈를 내일 72,500원 내에서 샀는데 이것이 더 빠진다 해도 또 다시 반등을 언제든지 72,000원까지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가 이미 한번 빠진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 해도 반등을 다시 한번 준다. 그러면 반등 줄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서 크게 당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조정받을 때 우리가 매매하는 관심을 갖는 습관을 들여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W 게임즈 한번 내일 121선 전후로 기준가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 유료 회원이 있죠. 2개월에 55만 원, 그죠?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눌림목에서 매수.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투자자, 그죠? 우리가 말하는 뭐 고수라든지 하는 분들도 뭐 10번 매매하면요. 한 두세 번은 틀려요. 그분도 한 6, 7번 정도, 그죠? 해서 수익이 나는데 수익 날 때 좀 더 많이 벌고 손실 날 때 적게 손실을 보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뭐 나하고 장모할 때 일시적인 버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한 원칙,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하고 맞는 그러한 성향을 고르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좀 올라가는 종목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 그렇죠? 낭패가 크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조정받을 때 드리는 습관을 들여달라.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좀 큰 수익을 내는 장은 우리가 말씀드린 반도체, 2차전지, 뭐 바이오라든지 비대면 이런 종목들이 갈 때 크게 내고 지금은 그냥 좀 지키는 그런 장면에서 단기 매매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충을 하는 그런 장세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입금을 확인이 되면은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회사에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